네, 안녕하세요. 네,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서은선입니다. 네, 오늘은 구정의 감독님의 공간의 끝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정의 감독님 그리고 정보람 배우님이 나와주셨고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 관람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의 끝을 연출한 구정혜입니다. 일단 되게 오랜만에 이 영화를 또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걱정도 되는 게 저도 이제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지가 시간이 조금 됐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서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의 끝에서 장미 역을 연기한 정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왔나? 네,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감독님이 사전에 너무 긴장하신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는 네. 그런 시간으로 저희 재밌게 이야기 나눠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두를 한번 편하게 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공간의 끝이란 영화가 탄생하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좀 길어져도 괜찮나요? 네, 이 적당하게 네. 사실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네. 전공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술 철학 같은 거였었는데 그때 막 그 사물의 용도와 그게 예술이 되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막 하다가 원래는 어떤 도구가 도구성을 상실을 하면 그것을 다시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핸드폰을 그냥 쓰면 핸드폰을 보면서 쓰는 게 아니지만 그 핸드폰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고장나 버리면 이 핸드폰 왜 이래 하면서 핸드폰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예술 작품으로 놓였을 때 이게 핸드폰이란 작품입니다 하면 그걸 그 자체를 마주 보게 된다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좀 하기가 어려웠던 게 막상 미술관에 가도 어떠한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그냥 유희거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거 못 그렸다 잘 그렸다 혹은 뭐 막 장난도 쳐보고 조각상에 그런 거를 보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걸 진짜로 보게 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나름의 저 스스로 이런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같은 경우에도 도구성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노동자들한테도 그렇게 대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성적 상품화로서도 그렇게 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나 자신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위 같은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떠한 존재를 마주치게 될 때 꼭 가령 뭐 동물원 같은 데서 철창 안에 있는 동물을 보면 좀 그냥 아무리 맹수라도 무섭지가 않잖아요. 근데 철창 안에 같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정말 그 공포가 느껴질 테니까 내가 보고 있는 만큼 상대방도 날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한참 후에 영화를 만들어 볼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만들게 됐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그러면은 그 공간의 끝이라는 제목이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제목의 의미를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영화 안에서도 그 이제 교수라는 캐릭터가 공간의 끝이 뭐가 있지라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이제 단어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때 장미가 대답을 안 하고 교수를 쳐다보잖아요. 그 뜻 자체가 너야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간의 끝에 공간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지점에서 끝이 나는 거니까 공간의 끝엔 타인이 있다, 타자가 있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사전에 두 분에게 이 영화에 관련해서 각자의 한 줄 평을 부탁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화 보시면서 거의 한 30분 정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네,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교롭게도 이 영화를 다 만들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이유 가수님께서 그 꺼낸 이제 나온 그
그 노래 중에 삐삐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있는 가사가 너무 와닿았던 게 네. 이 선 넘으면 침범이야 삐이라는 아, 노래 가사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을 집약해 놓은 거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간결하게 참 잘해주셨네요. 네, 아직도 제목이랑 고민되는데. 연관이 좀 되는 네, 네. 편집평이었네요. 아, 네. 네. 보람 배우님은 저는 네. 되게 개인적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도전적인 게 많았던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전 이런 정도. 장미의 도전? 네, 보람의 저도 도전? 그렇고 장미도 그렇고. 네. 네. 실제로 도전했던, 시도했던 어떤 네. 배우로서 그런 행동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머리를 그렇게 짧게 이 영화만을 위해서 깎는다는 게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잖아요. 사실 다르게 뭐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감독님을. 이게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가발을 착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지 않고 했다라는 것에서 좀 마음가짐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사실 머리 자르는 게 그 영화 찍는 전체 과정 중에서 제일 쉬운 선택?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좀 제일 재미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냥 이게 이제 장미라는 인물이 대사를 영화에서 안 하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대사 없이 몸으로 다 표정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채워넣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이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을 했던 거라서 좀 도전적이었던 것 같고, 몸도 많이 써서 네. 그것도 도전적이었던 것 같고, 리듬 체조는 살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한 달 네. 동안 또 훈련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준비한 한 줄평이 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글로 또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 읽어볼게요. 네. 저는 용기 있는 시선의 끝에 머무는 마음을 기억하며 라고 했고요. 네, 리듬 체조를 전공하는 이제 장미가 이제 코치의 성폭력을 고발하고 그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미대로 강제 전과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영화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장미가 얼마나 견디고 용기를 냈을까, 저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미가 이제 빨간 리본을 오브제로 이제 공간의 끝에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미가 오랫동안 체조를 하면서 리본이라는 물건을 다뤄왔는데 현재는 그 리본을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장미가 지금 이 예술을 통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모습이 또 누군가의 시선의 끝에 머물면서 저는 또 다른 용기 혹은 뭐 위로나 공감 아니면 또 다양한 질문을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타자를 그런 그 연화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기 있는 시선 끝에 머무는 마음을 기억하며라고 한 줄평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아유, 멋있어요. 아유, 지금 채팅창에 이제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미라는 분이 처음에 영화 이제 시작할 때 그 머리가 이제 짧게 이렇게 잘린 거 아니죠? 자른 장미가 이제 교수를 이제 쳐다볼 때 그 장면을 보고 와 눈빛 진짜 대박이다라고 먼저 써주셨고요. 영화 보시다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후반에 칼을 다시 전시장에 가져다 놓는 사람은 연하인가요? 장미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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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장미처럼 헷갈리게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이 영화의 약간 컨셉 중에 하나가 인물들이 좀 일부러 헷갈리게 만든 지점들이 있어요. 뭐 코치랑 교수도 섞여서 나오고 그리고 장미도 뒷모습 위주로 계속 보이잖아요. 초반부터 뒷모습 위주로 보이다가 엔딩 씬에 가서도 장미의 뒷모습이겠거니라고 생각할 때쯤에 얼굴이 딱 돌았는데 연하다라는 그 반전을 주고 싶어서 네 연하였습니다.
정답은 연하. 연하.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영화 시작 전에 여쭤봤잖아요. 혹시 네. 관객분들이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 왜냐면 저도 보면서 그 노트북을 화면을 막 이렇게 가까이 막 보면서 네. 발견했던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게 한 게 목적이긴 했으나 실제로 정말로 이제 끝에 연하인 거를 이제 다 보시고 나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랑 거의 영화를 항상 같이 하는 진짜 친한 친구마저도 야, 저 엔딩에 연하가 아니, 장미가 아니라 연하면 대박이겠다 해서 제가 연하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놀래더라고요. 근데 예, 이렇게 헷갈리는 게 목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거는 어떻게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지 않을까. 뭐 저도 좀 더 그 부분만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직도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잘 아직 모르겠어가지고. 네. 연하가 변화된 지점들이 이제 있는데 그 처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혼자 남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는 장면도 좀 굉장히 뭐랄까? 강조되면서 보이잖아요. 연하라는 인물을 한번 쳐다보게끔. 그리고 나서 그 연하가 그린 그림도 바뀌었다라는 장면들도 나와서 연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점들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네. 아마 헷갈리셨더라도 연하가 변화했구나, 달라졌구나 이런 지점은 또 확인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드미님이 와 신선했어요 엄청이라고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그 보람 배우님께 하고 싶은데요. 장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 장미는 어떤 인물인지 배우님의 어떤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장미는 운동을 했던 사람 인물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그런 생각에 대한 고민보다 몸이나 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일련의 그런 사건을 겪고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이나 그리고 자기의 상태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겪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그런 상처가 전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혼란을 많이 겪는 인물로 생각했었어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네. 장미에 대해서 두 분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지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고민을 나누셨나요? 일단 지금 정보란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되게 비슷한 게 예전에 무용 혹은 체조 이렇게 운동을 했었을 때는 모든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실제로 그 코치도 뭐 단전부터 시작해서 뭐 손은 이렇게 뻗어야 된다. 이러한 어느 정도의 규칙을 항상 따라야 됐던 인물이었었던 거고 이 인물이 나중에는 스스로 먼저 그 규칙을 그 전시회장도 마찬가지로 장미 작품 외에는 나머지 그림들이 다 페인팅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각상도 없고 좀 그렇게 창의력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의 학교가 아니었고 하필 거기는 또 좀 되게 권위적인 형식의 전시장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틀을 좀 깨는 인물이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초반에는 아무한테도 이해가 안 갔으면 했었어요. 그러니까 쟤 뭐야?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아.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좀 납득시켜주는 러닝타임 내에서 납득시켜주는 그런 미션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대사도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랑에 대해서 이제 배우님하고 같이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분노의 대상도 단순하게 뭔가 코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거 코치가 한 일도 한 일인데 뭐 학교 측에서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분노를 다 어디다 표출해야 될지 모르겠는, 대상을 잘 모르겠는 그런 인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이후에도 그 코치는 아직 학교에서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또 되게 불편하게 전화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또 그게 뭐 사과라고 해도 사실 원치 그것 않으면은 자체도 그것 불편하니까. 자체가 네. 폭력인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장미가 어쨌든 설치해 놓은 것에 또 펜스를 이렇게 사방에다가 이렇게 깔잖아요. 그것 자체가 어떤 그 창작자의 그런 부분 좀 함부로 훼손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학교 측의 어떤 그 사건 이후의 반응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아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장미가 하는 행동이 분노이긴 한데 사실 뭐 복수의 행동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건 철저히 방어의 개념이었거든요. 자신의 공간의 끝을 지키는 행동이었었던 거고 칼이 도는 작품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싶다가 아니라 이 칼이 도는 거를 피하려면 이 작품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말 다른 작품들은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집중해서 봐야 상대방이 안 다치고 나는 내 공간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측면, 그 자기를 방어하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강력해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그 펜스도 그 뭐 관객들 혹은 오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이게 위협적이고 이게 지금 너가 부당하게 하고 있는 거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네. 좀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대조적으로 보여져서 네, 그랬고요. 이 영화에서는 뭐 장미의 리듬 체조 그리고 또 설치 미술, 뭐 연화의 그림 등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요소들로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작가들의 어떤 도움이나 참여가 영화를 만들면서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접근하고 시도를 좀 하셨나요? 일단 되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저랑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줬던 순수미수라는 친구들하고도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계속 많이 고민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시 작품에 나오는 실제 그림들이 다 이제 그 졸업생분들의 졸업 작품이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설치해서 찍었었던 거고, 처음에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영화를 찍었는데 처음에 시나리오 쓰기 시작할 때가 2016년도에 막연하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쓰고 싶다 했을 때 많이 고민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술 철학을 하는 그 교수님한테도 제가 많이 자문을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연화의 그림이라든지 그 리본 설치 미술이라든지 그건 다 영화에서 창작하게 된 어떤 작품들인 거예요? 네,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긴장이 그러면은 네. 그 연화의 그림과 네. 리본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창작하게 되는 작품들이 어떤 건가요? 네, 진짜 개인적으로는 원래 네. 그 칼이 도는 리본을 네. 제가 직접 설치 미술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음. 해보고 싶었다가 저는 근데 뭐 그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영화를 하고 싶었던 학생이니까 어떻게 제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영화라는 스토리 안에 넣어야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영화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 시나리오 단계를 보니까 연화의 작품도 이제 그때는 좀 시나리오 다 만들어지고 프리 프로덕션 때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죠. 네. 지금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노이즈가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은 안 난다. 네, 하나 감독님. 둘 셋. 네. 네. 하나 둘 셋. 말씀하실 때 그러는 거. 지금 안 난다고 합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과거에 이제 장미가 코치의 지도를 이제 받으면서 잠깐의 나누는 대화 빼고는 이제 영화에서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다라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없잖아요. 좀 고립된 상태를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다가 후반에 그 미대 교수에게 칼을 겨누면서 이제 소리치는 말이 있어요. 그 말 기억나시나요, 감독님? 더 오지 마. 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더 오지 마, 더 오지 말라고라고 너무 당황하셨다. 죄송해요. 더 오지 마! 아니 그렇게까지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거기 이거 잘 가라. 더 오지 마라! 내가 깜짝 놀랐네. 궁극적으로 이 딱 말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떤 말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장면을 찍으면서 좀 어떤 감정이셨는지 서로, 그러니까 감독님은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을 것 같고, 또 배우님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서로 좀 의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장면이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현장이? 네. 음. 이 장면을 처음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게 이걸 큰 소리로 더 오지 마! 뭐 이럴지 아니면은 뭐 조용히 읊조리듯이 더 오지 마! 이럴지를 서로 잘 확실하게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날에 찍었던 장면인가? 근데 촬영을 하면서 점점 장미의 분노를 좀 더 몸으로 알게 돼서 이때 이렇게 조금 더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계를 했던 건 것 같고 되게 뭐 어떻게 이어가야 되지? 이게 네, 장미가 직접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연하가 겪고 네. 한 번에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게 네. 되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감정 상태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좀 의논을 하셨을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일단 장미가 그 대사를 말할 때 뭔가 효과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겁을 줘야지, 혹은 뭐 정말 내가 더 오지 말라는 말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바뀌리라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하를 구하러 간 거이기도 한데 사실은 본인을 더 구하러, 본인의 과거로부터의 트라우마를 다 극복하려고 스스로를 구하려고 간 거기 때문에 이 더 오지 마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최대한 뭐 이렇게 뭐 소리가 크다 혹은 위협적이다라기보다는 정말 간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유일하게 여기 뭐 이제 영화 내내를 통틀어서 뭐 장미는 약간 일평생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장미와 연하의 그런 변화된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겪었던 사건들을 각자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미가 그렇게 칼을 들고 가는 상황도 그렇고, 저는 그게 되게 회복의 한 과정이라고 봤어요. 두 사람은 또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그 사건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간의 끝에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됐을 때 저는 회복에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어떤 자기 자신을 구하러 갔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감독님이 영화에 대해서 더 뭔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왠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 이제 다른 이제 GV나 영화제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미가 칼을 왜 끊냐에는 네네.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장미는 처음에 이 작품을 너무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욕을 먹고 뭐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허탈해지니까 저는 그 잠시 그 칼을 끊는 과정이 본인한테는 너무 소중한 가장 하고 싶은 말의 작품인데 타협을 하면서 훼손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훼손을 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관객들한테는 더 이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엔딩에 연하가 칼을 다시 놓으러 갈 때는 철창 그 바리케이트가 없어져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시회장에 어울려진 작품인 거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존재는 이제 훼손된 존재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걸 유일하게 이해를 이제 하게 된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해를 하게 된 연화가 그래 이 작품에는 칼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으로 칼을 놓고 나온 거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바라보게 되네요. 영화가 되게 상징적인 물건들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뭐 리본, 칼, 창문, 뭐 장미의 정가 요청서도 그렇고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세상이 바라보는 장미의 모습이 들어 있으니까 모자 그리고 경계를 긋는 펜스, 너무 많다. 네, 두 교수의 안경, 예, 네, 다양한 소품들이 활용이 되는데 그 활용되는 지점들이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강조가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을 좀 택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너무 이 작품을 이렇게 찍어보고 싶었고 그렇다고 영화라는 매체를 제가 선택을 한 이상 다 대사로 막 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강요하는 강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 안에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재밌는 영화를 찍고 싶다 보다는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스토리 안에 넣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상징이라는 그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대답 잘해야 연하랑 장미랑의 어떤 그 두 사람의 관계성이 되게 밀접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장미로서 연하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 네.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연하가 이제 그 남자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좀 무례한 말들을 할 때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장미가. 그리고 또 그 반지하 그 방 안에서 그 두 남성이 또 대화하는 네네.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일들도 좀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좀 되게 밀접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 인물 자체들이 막 이렇게 교류가 네.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쁜 남자 두 명이 처음에 그 장미가 자취방으로 돌아올 때 장미를 찾고 있다고 장미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아까 막 미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연하를 찾는구나라고 듣고 자기의 과거도 떠올라서 연기를 했을 때 그때는 심정이 기억나는 게 그냥 좀 연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뛰어가긴 했었는데 사실은 연하를 지키는 게 결국 자기를 지키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물 자체가 막 연하가 너무 나랑 닮아 있다 이거는 없었고 그냥 똑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질문이 또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러브리아님께서 촬영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색감을 강하게 가져가셨던데 어떤 의도가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일단 질문 너무 감사하고 색감이 뭐 어떻게 강하게 보여졌던 지점이 아마 이제 전시회장 씬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섭외한 공간이 이제 가운데 벽이 있다 보니까 한 공간은 장미의 공간처럼 보이는 그 조명을 치고 한 공간은 이제 연화의 공간처럼 보이는 조명을 치자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연화의 공간은 좀 더 따뜻하고 사람들도 많고 그 보조 출연 배치들도 거기도 훨씬 더 많이 났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장미의 작품이 있는 공간은 되게 차갑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외면받는 공간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 푸르게 이제 조명을 쳐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있어요. 드미님이
장미의 이름을 장미로 하신 것도 의미가 있나요? 꽃, 가시, 붉은빛, 리본과 연관이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제가 장미와 연화로 이름을 지었던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평소에도 시나리오 쓸 때 이름이 서로 헷갈리는 걸 좀 좋아하지 않아서 최대한 초성 하나하나 안 겹치게 만들려고 이제 장미 하니까 연화 둘 다 아무것도 안 겹쳐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미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붉은빛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가시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장미를 좋아할 때는 그 가시를 좀 불편해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떼가지고 이제 그 꽃다발을 만들고 이러니까 그러한 모습하고 얼추 비슷하지 않나. 네, 그렇군요. 지금 소음에 마이크 대해서 내려놨는데 괜찮으신가요? 해주셨네요. 네, 다 너무 섬세하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신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9분이 이제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요. 네, 소음 나도 괜찮다고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따뜻하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두 번 보면은 새롭게 보이는 게 너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별별 시네마에서 이 영화 다시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고 또 라이브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말 보이는 게 너무 많지 너무 않을까 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할 텐데요. 오늘 이 영화가 다시 보시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뭐 혹시 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지 않았는지 지금 두려움이 되게 제일 크긴 하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촬영이 이제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는데 너무 이제 여기서 나온 질문도 그렇고 이제 크리에이터님의 질문도 그렇고 너무 제가 영화를 좀 어렵게 찍지 않았을까 했을 때와는 다르게 너무 잘 봐주시고 제가 너무 답변해보고 싶었던 질문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보람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마이크 살짝 들고. 네, 오늘 이렇게 공간의 끝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좀 되게 많이 기억해서 많이 말하고 싶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네. 네,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네, 배우님은 눈빛으로 다 말하셨어요. 영화에서. 제대로 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큰일 났네요. 아니에요. 네, 정말 네, 신선했고 뭐 눈빛 대박이다 첫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초반에 이벤트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함께 실시간 채팅에서 이제 질문과 소감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이제 두 분을 영화 관람권 한 매씩 이제 드리는 이벤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선정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아니요,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일단 그 스튜디오 드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당첨. 그리고 당첨. 와. 어미. 저는 다 너무 함께 드리고 싶은데. 네, 너브리아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8명이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셨고요. 지금 별별 시네마는 2주 정도 이제 오늘 관람한 공간의 끝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별별시네마 그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별별시네마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볼 수 있고요. 오늘 진행한 라이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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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